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향해 2026년에 거대한 사이클이 온다고 사실상 못 박아버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비트코인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파티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모든 판을 뒤에서 미리 짜놓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무언가에 남들보다 먼저 발을 들여놓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일 수도 있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월가의 가장 보수적인 거인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결국 항복 선언이 나왔습니다. 11조 달러를 굴리는 초대형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 거래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장기 포트폴리오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선을 긋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ETF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장이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은 곧바로 6% 급등했습니다. 누군가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모습이었죠. 블랙록의 BIT는 거래 개시 30분 만에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팔기의 수준이 아닙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해 쌓여있던 굶주린 자본이 마침내 새로운 출구를 발견한 겁니다. ETF 전문가 에릭 발라스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한 문장은 전통금융의 지형 변화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뱅가드 사람들 속에도 저렇게 투기적인 본능이 숨어 있었네.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 약간은 매운맛을 원하거든.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재치 있는 농담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어낸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뱅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신중한 자산운용사 가운데 하나로 수동적 투자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성과 장기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이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가장 신중한 투자자들조차 이제 암호화폐처럼 고위험 고수익 자산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변화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늘 조용하고 신중하던 공무원 친척이나 대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던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의 고수익 투자 모임에 나타나 새로운 자산에 과감하게 칩을 쌓아 올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규제 환경이 정리되고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관 자금들마저 시장의 대세 상승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알파, 즉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XRP로 유입될 기관 자금은 단순한 투기적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선점의 기회를 주려는 전통금융의 전략적 행보라고 보셔야 합니다. 뱅가드의 살림람지 이력을 들여다보면 이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24년 중반까지 블랙록의 ETF 사업부인 아이쉐어즈를 이끌며 미국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금융혁신의 아이콘 같은 존재이고 뱅가드는 보수적인 인덱스 펀드 전략을 대표하는 전통의 강자입니다. 이런 두 축 가운데 암호화폐 금융상품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성과를 냈던 인물이 뱅가드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가 뱅가드로 합류하자마자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ETF 상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던 뱅가드의 방침이 180도 뒤집힌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람지 CEO 영입은 뱅가드가 새롭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관 자금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뱅가드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산관리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라고 공식 권고한 것입니다. 무려 2조 6억 달러를 관리하는 미국 2위 은행이 이렇게 나선 겁니다. 15명 이상의 웰스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고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 뱅크의 투자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혁신적인 테마에 관심이 높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디지털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1%, 위험을 더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4%까지도 고려할 만합니다. 자, 이제 월가에서 도미노가 하나씩 넘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작년 12월에 12% 배분을 권고했고 피델리티는 25%를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0월에 2에서 4% 배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합류한 상황입니다. 남은 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UBS 정도인데 이들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지금 고객들이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고객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자산은 뱅가드 같은 곳에 맡겨두고 크립토 거래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에서 따로 하는 식이죠. 이런 자산의 이중화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최적화, 자산 리밸런싱, 전체 포트폴리오 통합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복잡함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결국 자산의 상당 부분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옮겨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블랙록 같은 플레이어에게 고객과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XRP의 가치는 단지 ETF 승인 가능성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 인프라 차원에서도 커다란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리플은 레드닷페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 송금 후 나이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은 USDC,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BNB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몇 분 안에 나이지리아 은행 계좌로 나이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 역시 곧 이 서비스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체인얼리시스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6위를 차지한 국가입니다.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은 2024년에만 54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암호화폐 활동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리플은 바로 이런 폭발적인 시장에 먼저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사 한 줄로 지나갈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세계의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채우지 못한 공백을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스위프트 기반 국제 송금 대신 즉시 정산되고 수수료 구조가 투명한 블록체인 레일이 실제로 깔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멀티체인 멀티자산 고속도로를 구축하며 이제 단순히 XRP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는 리플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RLUSD 확장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주요 파트너사로는 슈퍼캐시와 옐로우카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플은 케냐에서 머시코 벤처스와 함께 기후위험 보험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가뭄이나 폭우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위성 데이터로 감지되면 RLUSD로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투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리플이 실제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유틸리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큰 틀의 매크로 환경 역시 암호화폐에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HSBC의 한 매크로 전략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1월 조정장은 펀더멘털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비펀더멘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조정이며 단기 포지션 지표들은 다시 매수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풋콜 비율, 옵션 스큐, VIX 곡선과 같은 지표들이 모두 연말 위험자산 랠리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될 때 암호화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12월 1일, 연준이 단 하루 만에 135억 달러를 은행 시스템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그 이후 두 번째로 큰 단일 유동성 공급 규모입니다. 같은 날, 양적 긴축 종료도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동성 사이클이 돌아서는 전환점입니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양적 긴축으로 2조 4억 달러를 시장에서 흡수해왔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멈췄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양적 완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긴축에서 중립을 지나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 리서치 책임자 톰 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연준이 지난번 양적 긴축을 종료했을 때 시장은 불과 3주 만에 약 17% 상승했습니다.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때 위험 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강하게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군입니다. 연준이 돈줄을 쥐면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반대로 다시 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흐름이 서서히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뱅가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동시 태도 변화, 리플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장, 월가 전략가들의 연말 랠리 전망, 연준의 유동성 방향 전환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의 나열이 아닙니다. 기관 자본이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역사는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도 아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유동성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장이 열렸습니다. 스마트머니는 항상 시끄러움 없이 먼저 움직입니다. 떠들썩한 돈, 즉 대중의 자금은 그 뒤늦게 포모에 떠밀려서 몰려들죠. ARK 인베스트의 분석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핵심 통찰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약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 즉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의해 강하게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반감기 이후해에 가장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전례 없는 기관 자금 유입 통로가 새로 열렸습니다. 이는 과거의 평균적인 성과나 배수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25만 달러에서 31만 달러 구간의 목표가는 단순한 희망 섞인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4년 주기 패턴과 ETF 유입 효과를 종합해 도출한 이번 슈퍼사이클이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정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2025년 12월은 4년 주기상 정점에 가까워지는 구간으로 XRP 같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역시 비트코인의 이런 거대한 상승 에너지에 강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 2025년 2분기까지 가속 구간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단계에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사이클의 피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사이클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펀더멘털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검토, 아리조나, 뉴햄프셔, 텍사스 같은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된 것,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 백악관 내 AI 암호화폐 수석보좌관 임명, 친암호화폐 성향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까지 이 모든 요소는 이전 사이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요인들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다른 자산들과 함께 보관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생태계에 폭넓게 통합되며 최대 규모의 기관들이 암호화폐 포지션을 구축하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의 완전한 주류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자리 잡고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완전히 방향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연 2026년에 또 한 번의 크립토 겨울이 찾아올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한 단계 성숙했으며 더 다양한 구매자들과 더 많은 가치지향적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변동성은 예상하지만 2026년에 암호화폐를 상대로 베팅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큽니다. 비트코인은 10월에 12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그 이후 3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ETF 자금 흐름은 여전히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고 온체인 지표들 역시 건강한 조정 구간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메가사이클의 초입에서 기관들은 이미 포지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방향을 틀었고 인프라는 구축 단계에 들어갔으며 규제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17년 강세장을 놓치셨다면, 2020에서 2021년 랠리도 잡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는 단계에서 함께 들어가는 것과 대중이 포모에 휩싸여 몰려올 때 뒤늦게 쫓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크립토의 역사는 누구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